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녹음된 시점은 2020년 2월 그리고 6월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당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금품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사람 모두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였죠. 그런데 그 결론은 잘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2020년 7월에 내려진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두 사건 모두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한 이유였는데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핑계 삼아서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 이런 결정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정말 이례적인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따라서 두 사람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죠. 문제는 어제 공개된 녹취록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2월과 6월에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대법원을 상대로 어떤 재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녹취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인물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보좌관인 이모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2월의 그 대화 상대자는 바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수행비서인 바로 백종선이 등장합니다. 이 백종선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의 뭔가 과거 어두운 행적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과거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 이재명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 백종선이라는 사람이고 2010년에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행비서를 해서 3년 7개월간 비서직을 했는데 중간에 그 버스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뭔가 음지의 영역에서 계속 어떤 비서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대목마다 이 사람은 항상 등장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김혜경 씨의 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도 그 제보자에게 뭔가 위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로 직접 전화를 해서 또 통화를 했던 사람이 이 백종선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최후 통화를 한 사람도 이 백종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종선이라는 사람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보좌관인 이모 그 보좌관과 통화하는 내역이 먼저 등장하는데 2020년 2월 13일자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백종선이 이모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 즉 지금 백종선이 은수미 시장 측을 우리가 잘 지원해 줄게, 도와줄게.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을 상대로 작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대법원 라인을 동원해서 잘 도와줄게.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녹취 내용은 2020년 6월 24일자인데 이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어떤 선고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제 대법원 그 무죄 판결이 난 날이 2020년 7월 16일이니까 임박해서 나온 대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재명 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 씨가 역시 은수미 시장 측의 이모 보좌관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사건은 그 잠정 표결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오는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 자, 8대 5 정도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가닥이 잡힌 모양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데 7월 16일자 실제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7대 5대 1이었죠. 무죄 7, 유죄 5, 그리고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8대 5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뭔가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실제로 이 녹취 내용대로 뭔가 무죄 그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법원을 상대로 대체 어떤 작업들을 한 것이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판 로비를 벌인 것이냐, 여기에 아주 강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녹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녹취 내용은 그동안 뭐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그 검찰에 했던 뭐 녹취록이라든가 진술 내용과도 서로 이렇게 짜 맞추어지면서 좀 신빙성이 높아가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3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 무효가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고, 또 3월 24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후에도 역시 언론에 보도됐지만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대법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중에서 총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녹취록을 살펴볼 때 이게 한 사람만의 녹취, 한 사람만의 어떤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 입에서 지금 대법원을 상대로 뭔가 이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로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실제하는 어떤 진실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남욱 이 변호사도 검찰에서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재판 결과를 뒤집히도록 어떤 역할들을 했었다. 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이 녹취록만 가지고도 굉장히 서로 뭔가 잘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걸 뭐 거의 뭉개다시피 해서 제대로 진전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것만 가지고도 수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하면 정말 대법원을 상대로 아주 초유의 이런 재판 거래, 그래서 실제로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이런 뭔가 대형 스캔들로 또 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모든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급변할 것 같죠. 내일 있을 그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이런 지금 묻혀있는 진실들이 반드시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